이런 말씀을 좀 먼저 드려야겠는데, 구강의 특수성 중에요. 우리 몸에서 가장 예민한 조직이 어딜까? 자, 우리가 이 잔이 보드러운지 거친지를 알아내려면 손가락 끝에 이 부분으로 만지게 되죠. 왜 그 부분으로 만지냐 하면 감각을 느끼는 소체가 제일 많이 밀집되어 있어요. 이런 걸로 만지지 않잖아요. 그죠? 여기가 소체가 가장 밀집되어 있는데 요거보다 그 소체가 더 많이 밀집되어 있는 데가 입술이에요. 그런데 입술보다 더 많이 밀집되어 있는 데가 혓바닥이에요. 그래서 입 안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 어떤 느낌이 왔다 하면은 거기서 헤어나질 못해요. 그래서 제 환자 중에 혀에 자결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설자결증. 혓바닥이 화끈거리고 막 이제 그러는 증상이 있는데, 뭐 곰팡이 감염이 돼 있을 때도 있고, 아주 만성적인 마찰 때문에 이 상피가 얇아져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 또 항암 치료를 받아서 세포가 줄어들어서 자극이 쉽게 침투돼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원인이 있어서 그런 증상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환자들은 적당한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혓바닥 예를 들면 뭐 10년 정도 막 이렇게 여러 군데를 돌아다녀서 치료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헤어나질 못하고 있으신 분들은 정말 아주 제 턱관절 장애의 가장 큰 원인이 이를 악물거나 이를 갈거나 할 때 발생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갈이와 이 악물기는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는 나타나지 않아요. 무의식 상태라고 하는 것은 언제냐 하면 내가 뭐에 일에 열중하고 있을 때, 또는 화가 났을 때, 또 잠을 잘 때예요. 의식이 없을 때 뇌에서 무작위로 근육을 수축시키는 명령이 자꾸 내려오기 때문에 근육이 지속적으로 수축을 하게 돼요. 근육은 수축 이완을 원활하게 하면 절대로 병이 안 생깁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수축될 경우에 거기에 노폐물이 자꾸 축적이 돼서 근육에 질환이 생기는 것들이거든요. 그게 무의식 상태에서 일어나는 이갈이와 이 악물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를 살펴서 그 과정을 차단하고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턱관절에 문제가 생기면 근육이 많이 뭉쳐 있게 되고, 또 여기에 디스크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윗턱이 있고 아래턱이 있으면 가운데 디스크가 있어요. 근데 이 디스크가 왜 생기냐면 우리가 네 발 달린 짐승이나 뱀이나 악어 이런 것들은요, 입을 벌릴 때 그냥 이렇게 벌립니다. 딱 쉽게 벌릴 수 있죠. 그런데 서서 다니는 동물들, 사람하고 침팬지밖에 없어요. 사람하고 침팬지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입을 벌리게 되면 기도가 탁 막히게 되죠. 그래서 사람이나 침팬지는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입을 벌리게 됩니다. 이렇게. 앞으로 이동을 해서 이런 방향으로 이를 벌려야 기도가 막히지 않겠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를 자꾸 악무는 습관이 있어요. 악무는 습관이 있으면 이쪽에서도 턱이 이쪽으로 이렇게 꽉 힘을 주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윤활유가 있어야 이게 잘 되는데 윤활유가 다 짜져 나가요. 짜져 나가면 뻑뻑해지죠. 뻑뻑해져서 움직이다가 이게 앞으로 툭 빠지게 됩니다. 툭 빠져서 뒤가 눌리게 되면 앞에 주름이 잡혀요. 그래서 입을 벌릴 때 딱딱 소리가 나고 입을 크게 벌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소리가 난다고 참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이 상황에서 소리가 나는 건 너무 다행인 거예요. 왜냐하면 입을 벌릴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런 상태에서 이 악무는 계속 진행이 되면 뒤가 눌려서 이렇게 주름이 높아지죠. 높아지면 이때는 이제 소리는 안 나는데 입을 못 벌리게 되는 거죠. 소리가 안 나는 게 여기서는 더 나쁘게 진행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턱 관절에 이런 문제가 되면은 이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지를 알고 있어야 환자도 안심이 되죠. 또 이 원인이 계속 이를 악무는 습관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그걸 고치지 않으면 안 돼요. 세 가지 단계로 치료를 하는데, 첫 번째로 근육이 뭉쳐 있거나 관절에 염증이 있는 것은 약을 주고 물리치료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건 좋아질 수 있죠. 그런데 이 악무는 습관이 계속된다면, 이것 때문에 된 것인데
이 악무는 습관을 방해하지 않으면 이거는 계속되죠. 그런데 이 악무는 것은 무의식 상태에서 나타나는 것인데 요 기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3분의 2는 의식을 갖고 살고 3분의 1은 의식 없이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의식이 있는 동안에 사는 것을 의식이 없는 동안에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뇌의 자율신경이 자는 동안에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방해하는 놈이 있어요. 그 방해하는 놈을 저희는 스트레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뇌가 그 스트레스를 자꾸 떨쳐내려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 몸의 근육이 다 수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갈이 이 악물기를 틀렸다고 생각해요. 그 단어를. 이 악물려지기, 이 갈려지기가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몸의 근육이 다 수축이 될 때 우리 몸 중에서 가장 큰 힘으로 오랫동안 지속해서 힘을 줄 수 있는 게 아래 위 턱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 몸 중에서. 그래서 이 아래 위턱이 근육 수축에 의해서 꽉 물려지게 되면 어깨 위의 근육이 전부 다 뭉쳐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갈이 이 악물기 때문에 어깨 위에 근육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암만 치료를 받아도 두통, 안구통, 이명, 혀 증상 이런 등등이 낫지 않으면 원인 발견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원인을 발견을 해서 근본적으로 요 심리적인 어떤 불안정한 부분까지를 해소, 정리해주고 이해시켜주는 턱관절 증상이 다 치료가 되는 것이겠죠. 턱관절 장애의 원인이 다 모든 것이 스트레스가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치열의 배열이 비효율적으로 배열이 돼 있다거나 갑작스러운 변화가 일어나서 이제 턱의 운동에 변화가 생겼다거나 그러니까 안 쓰던 근육을 써야 될 상황이 됐거나 이런 경우에는 턱관절 장애를 유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턱관절 장애가 왜 생겼는지를 정확하게 진단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슨 문제가 생겨 주관적인 내 어떤 증상이 생겼다 하면 치과에 오세요. 진찰을 정확히 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새는 저희가 처음에 공부할 때보다 엄청나게 많은 신기술들이 많아졌어요. 여러 가지 증명된 것들도 많고요. 그래서 진단 차원에서도 저희가 옛날에는 이러면 이런가 보다 했었던 것들을 요새는 아주 발전된 그 영상화 기법이 있어서 어디가 어떻게 변해 있구나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진단하시는 게 좋고요. 치료 방법도 옛날에는 그냥 커다란 몇 가지 치료 방법이 있었는데 요새는 그거를 개선시키기 위한 생화학 요법도 있고 주사법도 있고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좀 바라고 싶은 것은 제가 스트레스 때문에 일을 악물게 된다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마련을 했으면 좋겠다. 제가 현직에 있으면 아주 재밌게 했어야 될 부분인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제 환자 중에서 지금 생각나는 분이 하나 계신데 입에 그 혀 자결증 환자신데 거기서 헤어나질 못하세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중대한 결심을 할 생각을 하셨을 정도로 모든 것이 24시간 그냥 거기에만 집중을 하고 계셨는데 그게 생기는 원인이 이것이고 이것을 해결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이렇게 치료받으면 다 날 수 있는 병이고 이런 것들을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하고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 객관화돼야 되거든요. 자기 자신이 객관화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문제로부터 좀 한 발짝 물러서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쉬운 중요한 방법은 1분 명상법입니다. 자꾸 우울해지고 또 불안해지고 그런 것을 느끼게 되면 그냥 모든 근육을 다 편안하게 모든 자세에서 다 괜찮습니다. 편안하게 하고 1분 명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명상을 할 때 무슨 생각에 집중을 해라 하는데 한 가지 생각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요 3초밖에 안 돼요. 3초 이상 한 가지 생각에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굉장히 수련을 하기 전에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제가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디 스캔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내 몸에서 일어나는 감각 그걸 한번 느껴본 적이 없으시거든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몸을 하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몸에서 무슨 감각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거를 쭉 살피시는 거예요.
한 번 살피고 두 번 살피고 세 번 살피고 1분이 지나거든요. 그러고 나면은 많은 것들이 안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가장 쉽게 집에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저는 1분 명상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를 악물 때 관여하는 근육들이 굉장히 많아요. 측두근, 교근, 풍쇄 유돌근, 뭐 승모근 뭐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수축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병이 될 수가 있어요. 증상을 유발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근육에 만약에 예를 들면 흉쇄 유돌근에 문제가 생기면 안구통이 생길 수도 있고 이명이 생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뇌로 유입되는 그 신경이 눈과 귀에서 뇌로 유입되는 신경하고 굉장히 근접해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눈에 귀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여기에 증상이 심해지면 마치 눈이 아픈 것 같고 귀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귀에서 삐 소리가 난다든지 또는 귀에 물이 찬 것 같은 느낌 또 통증 이런 것들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이비인후과나 안과하고 관계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연관통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근육과 근육에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있는 것과 따로 떨어진 부위에서 증상이 나타나는 그런 연관통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악무는 것을 조절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그 증상이 왜 나타나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면 입 벌릴 때 장애가 생기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입을 못 벌리는 장애가 있고 입을 벌렸다가 못 다무는 장애가 있어요. 입을 못 벌리는 장애는 아까 말씀드린 그 디스크가 빠져나와서 활주를 방해하는 거. 그런 경우에는 입을 못 벌립니다. 또는 입을 벌릴 때 딱딱 소리가 나게 되는 거죠. 하품을 한 후에 입을 못 다물어요. 또 햄버거를 먹으려고 입을 크게 벌렸다가 입을 못 다물어요. 그건 뭐냐면 입을 벌려서 여기까지만 벌려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빠진 거예요. 그래서 입을 다물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입 벌리는 거를 제한하는 운동법이나 훈련이 필요해요. 하여튼 이런 것들이 문제가 발생이 되면 치과에 내원하셔서 왜 그런지를 알고 거기에 맞는 해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임상에서 경험을 해보면 아직까지도 치과 하면은 뭐 깎고 뽑고 하는 외과적인 어떤 술식만 있는 줄 아세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다 엑스레이 찍어서 나타나지 않는 연조직, 근육, 인대, 디스크, 원판, 뭐 신경 이런 것과 다 관련이 있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러한 것들은 대개 신경계, 내분비계, 면역계가 원활하게 돌아갔을 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온전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계통에 문제가 생기면 구강 안면 영역에도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것들을 인지하시고 그런 문제가 생기면 치과에 구강내과에 한번 내원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각 병에는 원인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면역을 어떻게 생각을 하냐 하면요. 낭떠러지에 한 손으로 이렇게 딱 안 떨어지려고 붙잡고 있는데 그것을 구두발로 지그시 누르는 게 면역이다. 일반적으로 특별한 원인이 있더라도 있지 않더라도 면역이 다 방어를 해주는 게 사람 인체거든요. 그런데 면역이 저하가 되면 그건 병으로 떨어뜨려 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면역이기 때문에 면역 관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제 희망이 있다면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환자분들이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고 인간이라고 하면 한계가 있어요. 저는 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를 담고 있는 그릇이죠. 이 그릇은 한계가 있어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 그릇이 아프지 않게 잘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